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118쪽을 준비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오늘 부피를 직접 구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어떻게 해본다고 했나요? 그렇죠. 비교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여자친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느 상자에 가장 과자가 많이 들어갈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상자가 총 3개가 보이네요. 가나 다 상자 모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나요? 맞습니다. 직육면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부피를 구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더니 여자친구가 물어봐요. 선생님, 부피가 뭔가요? 자, 부피란 어떤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부피라고 한대요. 두 선을 비교해 볼게요. 자, 이렇게 두 선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나요? 그렇습니다. 길이를 구하죠. 그 다음,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죠? 네, 넓이를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입체적인 공간에서는 부피를 구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친구들? 이해가 가나요? 길이는 한 방향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크기를 비교하는 게 아주 쉬워요. 그런데 넓이부터는 예를 들어 이렇게 가로로 길고 세로로 좁은 사각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정사각형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했어요? 맞아요. 넓이를 구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조금 어렵다고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림에서 가사각형은 가로는 길지만 세로는 짧고요. 나사각형은 가로는 가보다는 짧지만 세로는 가보다 더 길어요. 이런 경우에 가와 나를 직접 대서 비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했나요? 맞아요. 넓이를 구했어요. 이것처럼 부피라는 것을 구해서 두 상자의 크기를 무엇이 더 큰지를 비교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은 가, 나, 다 상자 중에 뭐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얼핏 보기에 나 상자가 지금 가장 커 보여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먼저 가상자와 나상자를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자, 가상자는 높이가 9cm였고요. 나상자는 높이가 12cm였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상자와 나상자 모두 가로는 똑같이 12cm로 같았어요. 그 다음에 세로도요. 세로도 자, 이렇게 두 세로 부분을 맞대어 보니까 세로도 마찬가지로 12cm로 같았죠. 그런데 어떤 것만 차이가 나나요? 맞아요. 높이만 지금 달라요. 가상자는 9cm이고요. 나상자는 12cm였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상자와 나상자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같고 높이만 가상자가 9cm, 나상자가 12cm로 나상자가 더 컸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가로와 세로는 같은데 지금 높이만 나상자가 더 크죠? 그렇다면 가와 나상자 중에서 어떤 게 더 큰가요? 맞아요. 직접 길이를 비교해 보니 나상자가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나상자와 다상자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길이를 색깔로 표현을 해봤어요. 자, 나상자와 다상자를 이렇게 직접 대어보니 높이가 지금 둘 다 몇 cm예요? 맞아요. 12cm로 똑같게 보여요. 맞죠, 친구들? 높이가 지금 똑같지요? 자, 그 다음에 가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가로는 다상자가 10cm이고요. 나상자가 12cm로 나상자가 더 길어요. 마지막으로 세로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세로는 다상자는 11cm였고요. 나상자는 12cm였어요.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나와 다상자를 비교했을 때 높이는 서로 같지만 가로와 세로 모두 누가 더 커요? 네, 나가 더 커요. 그러니까 나와 다 중에 길이를 직접 대어보니 모서리의 길이를 직접 대어보니 뭐가 더 큰가요? 그렇죠. 나가 더 큽니다.
그러면 확실히 가와 다가 두 상자 모두 다 나상자보다 작다는 거는 확인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렇죠. 다상자와 가상자를 비교하는 문제가 남았어요. 직접 길이를 대어보려고 해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로는 가상자가 길고 세로도 역시 가상자가 길어요. 그런데 높이는 다상자가 더 길어요. 가가 가로와 세로에서 더 길고 높이만 짧으니까 그러면 가가 더 크지 않을까요? 라고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때요? 두 개는 더 길고 하나만 짧으니까 제 생각에는 가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정말 그런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우리가 직접 길이를 대어봤을 때는 확실히 나상자의 부피가 가장 컸어요. 우리가 모서리의 길이를 각자 비교해봤더니 가상자와 다상자보다는 나상자가 더 크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 본 것처럼 다상자와 가상자는 모서리를 비교해서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친구들? 우리가 지금 과자를 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정말 담아서 가상자와 다상자 중에 어떤 상자가 더 많이 담아지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겠죠. 주변을 둘러보니 저번에 달고나 커피를 만들고 남은 커피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다상자와 가상자에 각각 넣어보기로 했어요. 자, 먼저 다상자에 넣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다 넣고 나니까 빼곡하게 잘 넣었죠. 차곡차곡 최대한 잘 넣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자, 그리고 한번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0개, 20개, 30개, 40, 50, 60, 70, 80, 그리고 4개. 다상자에는 총 몇 개의 커피가 들어갔냐면 84개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엔 이번엔 가상자에 넣어봤어요. 자, 이렇게 신나게 넣었더니 최대한 꽉꽉 눌러 담아도 여기 보니까 남아있는 거 보이죠? 아까 다상자에 넣었던 84개에서 5개가 남더라고요. 즉 가상자에는 몇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79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상자에는 커피가 84개, 가상자에는 79개. 둘 중에 어떤 상자에 더 커피가 많이 들어갔어요? 맞아요. 84개가 들어간 다상자가 부피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까 분명히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높이를 제외하고 가로, 세로가 다상자보다 더 길었으니까 가상자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직접 넣어보니까 다상자가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지금 선생님은 가상자와 다상자를 어떻게 비교했어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물건으로 채워서 비교했어요. 커피를 넣어봤죠. 가상자에는 79개가 들어갔고 다상자에는 84개가 들어가서 세로와 가로가 가상자가 더 커서 두 가지가 더 크니까 가상자가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다상자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세 개의 가, 나, 다 상자 중에서 벽돌과 타일의 수를 세어서 부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두 상자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가와 나 상자만 비교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가와 나 상자가 가상자와 나 상자만 같은 벽돌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다상자는 가나상자와 다르게 타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타일과 벽돌의 크기와 모양이 달라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우리는 지금 이 활동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두 상자의 부피를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모양과 크기의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 여기서 잠깐. 같은 모양과 크기를 가진 커피를 사용해서 부피를 비교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뭔가 정확하게 비교가 어려운 것 같았는데 이유가 뭐였더라? 맞아요. 이렇게 공간이
조금씩 남았어요. 맞다. 그러면 커피 말고 어떤 물건으로 채워야 할까요? 빈틈없이 쌓아 올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상자 모양, 그러니까 직육면체나 정육면체 모양이 좋겠네요. 두 번째, 가능하다면 그 모양이 직육면체이거나 혹은 정육면체여서 도구여서 쌓기가 편하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1학년 때부터 가장 많이 가지고 수학 시간에 활용했던 도구 중에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쌓기가 쉽고 그러면서 크기가 일정한 물건이 있었어요. 뭐였죠? 쌓기나무입니다. 쌓기나무는 정육면체 모양이어서 균일하게 쌓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쌓기나무로 부피를 비교하면 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쌓기나무를 가지고 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쌓기나무로 같은 크기의 직육면체 모양으로 쌓은 뒤에 쌓기나무 수를 세어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쌓기나무를 사용해서 부피를 비교하면 어떤 점이 편할까요? 맞아요. 직접 데워보지 않아도 개수만 세면 되니까 부피를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다양한 직육면체의 부피도 비교할 수가 있겠죠. 아까 가와 다 직육면체의 경우에는 눈으로 아무리 비교해봐도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쌓기나무를 채워서 비교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쌓기나무의 개수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쌓기나무의 크기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오늘 정리할게요. 가나 다 상자가 있어요. 가나 다 상자 중에 어떤 상자가 가장 부피가 클까요? 즉, 가장 많이 쌓기나무를 빈틈없이 담을 수 있는 상자는 무엇일까요? 먼저 가상자는 하나, 둘, 셋, 넷, 5개씩 한 층에 하나, 둘, 셋, 넷, 5. 즉, 한 층에 총 한 층에 총 25개씩 몇 층을 쌓을 수 있나요?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네 층을 쌓아서 총 100개의 쌓기나무가 들어가네요. 나상자는 한 층에 하나, 둘, 셋, 넷, 5, 6, 7개와 세로로는 하나, 둘, 셋, 3개여서 한 층에는 21개가 들어가고 층으로는 4층이 들어가니까 총 84개의 쌓기나무가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다상자는 한 층에 하나, 둘, 셋, 넷, 5, 6, 7, 8 가로로는 8개, 세로로는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32개씩 총 하나, 둘, 세 층을 쌓을 수 있어서 96개의 상자가 들어가네요. 쌓기나무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가나 다 중에 가장 쌓기나무가 많이 들어가는 부피가 큰 상자는 가상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직접 알아볼 건데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을 끝내면서 정리를 2가지만 해볼게요. 자, 첫째, 부피란 무엇이다? 네. 물체가 차지한 공간의 크기를 우리는 부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부피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우린 2가지 방법을 써봤죠. 첫 번째로 비교 방법으로는 직접 데워봤고요. 두 번째로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단위 도구를 넣어서 세어봤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넣어봤던 단위 도구는 커피였어요. 자, 이 커피를 넣었을 때 문제점이 있었어요. 모양이 균일하지 않아서 빈틈없이 채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위 도구를 채워 넣을 때는 어떤 도구가 좋다? 맞아요. 쌓기나무처럼 정육면체이거나 직육면체인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커피는 모양과 크기가 같지만 균일하게 생기지 않아서 빈틈없이 채우기가 어렵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육면체나 직육면체 같이 다 빈틈없이 쌓아 올릴 수 있는 단위 도구를 만든다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까지 우리가 오늘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수학 익힘 78쪽에서 79쪽까지 해결하고 반드시 틀린 문제를 꼭 다시 풀어보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